저는 진짜 오늘 획기적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경득의 급여 명세서 바로 보기. 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세히 보면 이거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솔직하게요? 성적표보다 더 보기 힘들어요. 이거 어렵죠. 저도 예. 이게 첫 입사했을 때 이거 받아봤을 때 사실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 저 딱 보면서 그거는 봤어요. 이걸 누구한테나 보여줘도 하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맨 마지막에 총 얼마지? 얼마구나. 요거만 볼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금액. 네, 그렇죠. 사람 다 똑같아요, 그죠? 아, 제일 큰 것만 그러니까. 딱 찾아봐요. 2, 3년 차 된 네네네. 간호사의 월 급여고요. 네네네네. 제가 이거 세 보니까 지금 지급 내역, 공제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수당하고 뭐 기본급 이런 거 다 합쳐서 31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다 한들 이거 받아보시면서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급여가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위에 기준 기본급, 네네. 기준 예. 기본급. 근속가상 기본급, 뭐 네네. 끝에 기본급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월별로 똑같이 나오는 급여. 네네. 근데 이제 수당이 쭉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법정 수당을 잘 떼이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맨 오른편에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간의 근무 수당, 네네네. 휴일 근무 일수, 명절 근무 시간, 네. 야간 근무 일수, 통상 야근 시간, 야간 근무 가산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네. 이 시간의 근무 시간이라는 게 본인이 해야 될 계약 시간보다 더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노동자로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40시간보다 더 일한 것. 알바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알바 계약서에 이제 적혀 있어요. 일주일에 뭐 20시간을 일하기로 한다. 네네네. 라고 하면 20시간보다 더 일한 것. 이런 것들은 1.5배를 받아야 됩니다. 통상임금에. 1.5배요? 네. 네. 원래대로 주는 게 아니라? 네, 더 받죠. 왜냐면 나는 일한 만큼 다 했는데 회사가 부탁하니까. 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에 일을 한 거니까 나에게 조금 내가 더 양보를 하고 피해를 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보상을. 네, 그렇죠. 얘들아 미안하다. 그냥 사장이라서 그냥 부탁했다. 이건 그래서- 몰랐네요. 네, 1.5배. 이게 연장 근무가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용이 네. 돈을 1.5배 줘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야 안 될 해도 됩니까?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니까 1.5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받는 거고. 네네, 또 휴일 이거. 근무 일수가 나오는데요. 이거 휴일 근무 수당입니다. 이제 뭐 설, 추석 그런 명절, 네네네. 휴일, 그다음에 법정 공휴일, 그리고 그 5월 명절 근무 수당이 있네요, 진짜. 예, 네네. 그런 휴일에 일하는 것, 그다음에 노동절 5월 1일에 일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거 다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법이 바뀌면 시간의 근무랑 휴일 근무가 가산되는 그런 이제 7월 1일부터는 또 변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야간 근무 일수, 통상 야근 시간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네. 야간에는 또 더 받아야 돼요. 예? 야간에 100% 받으시면 안 돼요. 또 그것도 1.5배를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야간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 일하는 시간을 벗어나서 네. 가장 힘든 타임에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자야 되는데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돌잖아요. 시간 타임제가. 그러면은 그 야간으로 가면은 그 급여가 곱하기 1.5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야간이라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할증 금액에 대해서 더 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할증 금액 맞습니다. 그러네요. 얘들아 미안하다. 밤에 청소시켜 미안. 키즈 카페를 굉장히 밤 늦게까지 운영하셨네요. 아니 대청소시켜 미안하다. 낮에 시킬 걸.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1.5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답니다. 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또 있습니까?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급여? 이게 뭐 가족 수당 같은 건데요. 이 네네. 가족 수당은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요거는 본인 신청을 안 하면 잘 안 줘요. 그런 거죠. 뭐 이 남편 있는 줄 몰랐다. 가족 수당이라는 애기 게 문제. 사실 이제 뭐 다른 편에서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뭡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경우에 수당을 주는 건데 사실 부양할 만큼 주진 않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보면- 가족이 있으니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4인 가족이라서 10,000원씩 해서 4만 원 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배우자라서 4만 원, 4만 배우자 원. 한 명에. 예. 근데 4만 원 있다고 배우자한테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 그냥 뭐 남편이랑 네. 뭐 이렇게 맛있게 외식 밥 한 끼 정도. 먹는 네, 정도? 네, 그 정도. 네, 그런 것도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급여를 보면서 이제 주 포인트를 좀 일단 짚어봤어요. 요거는 꼭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다 짚어주신 겁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태까지 다 1.5배였잖아요. 네네. 2배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2배를 받는 네. 경우가 예를 있다고요?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자리다, 직장이다 이러면 네. 6시 퇴근 이후에 7시, 8시, 9시, 10시까지 일을 하면 이 부분이 연장 근로가 되죠. 1.5배가 되죠. 1.5배. 그런데 1.5배로 연장 근로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어갔다. 그 그러면 예,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중에 야간 근로가 되거든요. 따따블이군요. 심야의 야간 근로. 네, 네. 네. 그렇죠. 따따블이. 따따블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곱하기 2는 아니지만 1.5배를 받으면서 그 근무 그러니까 시간 외에 연장근로? 근무를 네. 하다가 이게 이제 야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0.5를 더해서 네. 2배를 받아야 되는 거다. 네, 근데 거의 요거를 이제 잘 못 챙겨 받으시고 실제로 지급도 잘 안 해요. 1.5배만 주는 경우가 좀 많죠. 많죠.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 너 왜 집에 안 가고 연장 근로 했냐? 그 이유를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하는 사장님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앞 사람 뭐 전 직원들이 할 때에는 8시간 안에 끝냈는데 너는 일을 못 해서 네가 9시간, 10시간 한 건데 그걸 내가 보장을 뭐 수당을 줘야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럼 말이야 방구야. 아니 그러면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내에 다 해야 되는데 너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안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연장 근로를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조금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병원으로 좀 예를 좀 병원은 네네. 그래도 증명하기가 좀 쉬웠어요. 보통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사무직 종사자들은 거의 못 받으실 거예요. 네네네. 뭐 기업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은 저녁 먹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해도 네. 이걸 신청을 해도 너 뭐 했냐 그때 그냥 집에 가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저 집에 가고 싶은데 미쳤다고 남아서 일을 할까요? 그렇죠? 저희가 꽁트 할 때 그런 꽁트 하거든요. 저 오늘 집안 일 있어서 부장님 안 들어가세요? 아 나는 뭐 밀린 업무가 있어가지고 일할 건데 자네 갈 건가? 아니요 저도 일해야죠. 그래서 같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자가 본 거잖아요. 연장 근로 하는 거를. 네네. 그런 경우에 무조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부장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장님이 그 연장 근로의 증인이 되고 특히 관리자이기 때문에 맞죠, 변호사님? 근데 이 관리자가 내 편이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일을 한다고 오. 했지 너 보고 남으라고 한 적 없다. 부장님 저 그때 같이 일해서 남아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랬었나? 부장님 그때 제가 커피 타드렸잖아요. 나 커피 끄는 지 오래됐는데 커피 줬나? 이래버리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전산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네네네. 뭐 공장 같은 데도 이렇게 출퇴근 카드 찍는 데도 많아서 오히려 생산직 분들도 생각보다는 그런 계산이 다 되는데 사무직 분들이 일반 네. 기업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계산이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로그인 기록이 딱히 체크할 일도 없고 뭐 카드 기록을 안 찍는다고 하면 이게 내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러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연장 근로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법 안 했어요.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자네 들어가게? 아, 예, 집에 일 있어서. 부장님 안 들어가세요? 아예 나는 아직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도 아니야 들어가. 아니 부장님 안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대신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나와 있을 테니까
부장님하고 같이 했다면 사인. 맞습니다. 네. 진짜 좋은 그러면 방법. 진짜 좋죠. 아마 네. 부장님께서 그냥 나도 들어가야겠네요. 오늘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진짜 좋은 이거 방법. 진짜 현명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맞아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권리 다 찾아가고 윗분들도 굳이 남아서 회사에 라이트를 켜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움이 되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사무직으로 컴퓨터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네. 그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뜨셔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시간이 뜨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맞아. 내가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컴퓨터로 일을 했다.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제출하는 어떤 경우도 업무를 많아요. 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요것도 팁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 마지막 나갈 때쯤에 자기가 스크린을 캡처해놔서 시간이 딱 찍히는 거 요런 포인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목조목 살펴봤던 게 바로 급여 명세서인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거 네. 포인트를 짚어주십시오. 꼭 알아야 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잘 챙겨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통 일하는 시간보다 더 초과해서 일을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럴 때도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도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것 중에 이제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중에 야간 근로를 했다. 즉 원래는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추가로 초과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연장 근로 0.5와 야간 근로 0.5를 합쳐서 1.5배가 아니라 2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 모든 게 다 법정 수당이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세서를 딱 봤다. 내가 요번 달에 야근을 얼마나 했지? 그러니까 시간에 근무를 얼마나 했지? 거기다가 야근에다가 연장 근로에다가 그 야간에 근로를 했다. 곱하기 2. 요거 다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네. 이걸 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막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막 우리가 근로시간 길기 때문에 네네. 이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급여명세서 봤는데 네. 제가 지금 이거 서울대병원께 수당이랑 기본급 다 합치면 31가지예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잘 나왔나 맨날 계산하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노동조합으로 가십시오. 다 계산해 줍니다. 정말요? 네, 이거 들고 가면 계산해줘요? 계산해 주죠. 그리고 혹시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네, 제가 아. 하는 일이고 못 받은 게 있다 이러면 같이 노동조합이랑 떼인 돈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딱 가져가면 딱 보시고 그러면 그분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노동조합에 가셔서 꼭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시면 그 다음서부터 본인이 잊고 있던 권리 떼인 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혜진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만든 코너죠. 뭐죠? 노세입니다. 타이틀 노세 어떤 뜻이죠?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 세상. 네.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아닙니다. 저도 깜짝 볼 때마다 변호사님께서 왜 이런 걸 적으셔가지고 변호사들을 모두 다 놀게 하시는지.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이제 요양원, 그러니까 요즘에 고령화가 많이 되면서 치매 어르신들 문제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입소하는 데가 집에서 케어가 어려우시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많이 입소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대체 어떤 꼼수를 부였길래 이 내용이 나왔는지 저희가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병원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60대 요양보호사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이틀 쉬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죠. 24시간 근무입니다. 네. 밤새 20명 정도의 환자들을 돌보는 게 사실상 너무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든 게 따로 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아우 빨래하고 우리 할머니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는 아줌마야. 너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이런 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많이 하죠. 엄마가 딸한테. 야, 이건 진짜 읽으면서도 욱하네요. 네, 정말. 제가 잠시 나간 사이 병문안 왔던 환자 딸이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케어를 해주는 환자의 딸이. 저희 요양사들끼리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막상 환자들의 가족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좀 섭섭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병원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왠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가요 왜 해고당했는지 이유 좀 알려주소. 40대 부원장입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알려줘야 돼요? 일을 못하니까 잘랐죠. 아니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길래요? 아 환자분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저기요, 까불지 말고 집에 가서 손 들어보세요. 그 나이에 그동안 일 시켜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하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가 다 배운 사람들이고 많이 존경했었는데 정말 서러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부원장 방에서 나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혼잣말처럼 그러더군요. 아우 봉투 안 준 사람들만 잘렸네. 아우 명절이나 이럴 때 안 잘린 사람들은 다 부원장한테 봉투 같은 거 줬어요. 김장철에는 김치 같은 것도 다 주고. 병원에도 촌지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처럼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만 잘렸더라고요. 해고 일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떼었던 각종 수당들도 알게 되었어요. 하루에 일하는 8시간 외에 야간 근무 수당으로 돼서 더 붙어야 하는 수당들이 다 일괄적으로 계산됐더라고요. 월급도 사기쳤으면서 봉투까지 안 챙겨줬다고 자르던 병원. 야, 그러나 더 심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유 그게 아니라요. 저한테 안 주셨던 수당도 다 챙겨서 계산해 주세요. 뭐야, 미쳤어요? 아우 저는요 다 주실 때까지 이 방에서 못 나가요. 코브라 콕 빼며 와도 안 나갈 거요. 허허허허, 이 아줌마가 실성을 했나? 아줌마, 콩밥 먹고 싶어? 아우 무슨 말씀이에요? 아줌마가 우리 환자들 침대에 끈으로 묶어 놓는 거 다 CCTV에 있어. 그거 경찰에 갖다 주면 감금죄로 당신 잡혀가는 거야. 뭘 알고 들이대야지. 야, 우리는 수당은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인가요? 저처럼 각종 수당 잘 모르는 요양보호사들, 떼인 걸 알게 된 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제 꽁트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욱하죠? 욱하네요. 예, 정말로. 아, 진짜 이게 좀 과장 아니냐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꽁트처럼 만든 거 아니냐. 아니, 제가 네. 다 담당했던 사건들을 다 짬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막 침대에 끈으로 묶였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몸을 잘 못 가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사실. 그러니까 옆에서. 낙상 사고가 그럼요. 진짜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네. 끈으로 묶어서 밤에 주무실 때는 그렇게 해놓는데, 그걸 가지고 감금죄로 실제로 그분들은 기소가 되셨어요. 형사적으로도. 그래서 다투고 있는데 네네. 되게 처우가 안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조금만 몸이 안 좋아지시면 이 요양원에 손님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환자로 그럼 분들인데, 들어오죠. 그런데도 처우나 이런 대우가 너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진짜 뭐 궁지에 물리면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분들이 가장 못 받으시는 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 연장 근로수당이에요. 네네네. 네. 24시간 했다면. 네네. 그 환자분들이 24시간 거기 시설에서 계시니까 네네. 밤에도 이분들이 뭐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뭐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분들을 다 케어를 해주셔야 돼서 하루 24시간 근무하시고 뭐 그 다음날 쉬시고 혹은 하루 24시간 근무하시고 이틀 쉬시고 요러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임금명세서를 보면 딱 그 주간에 일한 것만 계산을 해서 주고 왜 나머지를 안 주냐 그러면 그거를 왜 주냐 아줌마들 밤에 자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안 준다라거나 네네. 아니면 우리 사업장은 포괄임금 사업장이라서 다 여기에 포함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아니 밤에 주무셨지 않냐? 그럼 저 집에 가서 자도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만두세요. 이러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아니 같이 그러면 옆에서 자더라도 옆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뭐 필요하다면 줘야 되고 화장실 가면 또 부축을 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말을 하면 급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의사 선생님도 불러와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업무죠. 네, 네. 그렇죠. 다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끈을 묶어놨다고 그거를 뭐라고요? 감금죄. 감금죄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네네. 이분들은 진짜 억울한 게 이 어르신의 자식분들이 오히려 우리 어머니 잘 돌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진짜. 인사까지 받으셨는데 정작 원장은 감금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너무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아 이게 뭐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네네. 수당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 아줌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커졌어요. 어떤 임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렇게 될 경우. 야간에 연장해서 이제 근무하셨을 때에 상응하는 돈, 그러니까 야간 연장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야간 연장 수당. 네. 뭐 그러니까 이분이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9시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간에 근무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네. 9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그러면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연장 그냥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야간에 연장을 하셨으니까 야간 연장 수당을 200%로 받으셨어요. 200% 곱하기 2 곱하기 2. 그걸 받으셨어야 되고 네네. 또 그 다음날 아침 6시부터 9시 퇴근 전까지 이렇게 근무하신 거는 연장 수당으로 해서 150%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못하시고 그냥 그날 9시부터 6시 주간에 일한 것만 딱 받으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안 주는 데도 있고요.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뭐 여기에 다 포함됐어요. 여기 우리가 그런 거 다 계산한 거예요.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포괄임금이라는 건 이런 데에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산림감시원처럼 막 산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네네네네. 뭐 이렇게 뭐 문제 없나 어디 불난 데 없나 이런 거 확인하시는 분들 감시 단속적으로 이렇게 뜨문뜨문 일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냥 뭐 연장수당 뭐 이런 각종 수당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뭐 300만 원 몽창 주고 이게 너 한 달 임금이고 그게 포괄 임금이다. 네. 네, 그 포괄임금제. 거죠. 자, 이게 법적으로 적혀 있습니까? 아니 법에 적혀 있진 않아요. 그래요? 근로기준법에 네,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포괄임금이라는 건 적혀 있지 않아요. 아, 포괄 임금은 적혀 있지 않고 통상 임금은요? 통상임금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통상임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통상임금, 법정수당 이런 거 다 법에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 나와 있는 수당이에요. 법에 꼭 자기가 주장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예, 법에는 주장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네. 원래 줘야 되는 주는 거죠?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안 주면 법 위반인 거죠. 근데 그걸 안 줬다고 그걸 받으러 갔다 그래서 그걸 고소하겠다고 그 네, 뭐 고소하거나 이게 지금 원장님이 콩밥을 자르거나. 드셔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먹을게요. 예, 원래는 원장님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줬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들킨 거지. 그렇죠. 원래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몰랐어요. 미안해요가 먼저예요. 죄송합니다가 먼저고. 저도 몰랐어요가. 근데 만약에 그거 갖고 당신 뭐 했잖아.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꽁트로 이렇게 엮어봤지만 이게 사실 네,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저희가 꽁트의 부분을 약간 저희가 조금 재밌게 한 것도 있지만 실제 사례가 된 주인공 그 요양보호사인 박영애님의 인터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그렇게 다 주는 건 줄 알고 받았는데 월급은 다 받았다고. 근데 시간 외에 수당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뭐 알기나고 까부냐고. 그러던 애들이 돈 있고 빽 있으면은 어디 가서 돈 받아봐라.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런 뒷배경도 없겠냐. 너네들 맘대로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다 창피해서 말을 못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 받지 말고 또 임금도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일하는 거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일한 만큼 대우도 못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람 인간적인 그런 대우도 없어요. 보호자분들 오시면은 뭐 일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고 할 때가 좀 많이 속상하죠. 자, 저분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인간적인 대우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나라에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이렇게 모시면서 또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자녀로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못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저분들은 이제 저 나이가 돼서도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네네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데, 생계도 생계지만 너무 일을 하시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런 수당을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 모르는 수당에 대해서 떼인 돈 받아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디서도 알지 못했던 노동정보 토크쇼 자팍다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